안녕하세요, 미럼판다입니다. 즐거운 설 연휴 되셨나요? 저희는 업무 특성상 연휴가 좀 길어요. 쭉 쉬다가 2월 7일 첫 출근입니다. 항상 연휴 뒤에 월요병은 더 지독한 법인데 밀려있는 택배를 보낼 생각에 벌써부터 부들부들합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랑곡 나방 이외의 해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셨다면 아실 거지만 화랑곡 나방은 완벽한 제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해충 3종은 관리 여부에 따라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지런과 꼼꼼함을 겸비하셨다면 박멸이 가능한 녀석들이니 오늘 영상 참고하시면 꼭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거미의 종류가 참 많죠. 오늘 다룰 거미는 야생에 있는 큰 거미들이 아닌 보통의 집에서 한 번쯤 보고 휴지로 눌러 죽였을 그런 집거미입니다. 이 거미들은 밀업농장이 아니더라도 많은 곳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창고, 지하실 이런 곳에 많이 보이죠. 이 창고와 지하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관심이 덜하다는 거예요. 구석구석 신경이 쓰이는 가정집과는 달리 창고는 사용 공간 이외에 보통 사람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지없이 무관심한 공간은 거미와 거미줄이 있죠. 지하실은 공간 전체가 거의 무관심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가끔 지하실에 내려가야 할 일이 있어 가보면 참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자아내곤 합니다. 이렇듯 일반적인 이런 공간들은 사람이 딱 관심 안 준 만큼만 번식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업농장은 다릅니다. 특히 화랑곡 나방이 설쳐되는 밀업농장은 거미 천국이 됩니다. 먼저 저희 이야기를 하면 농장 초창기 거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종자용 밀엄을 들이고 화랑곡 나방이 미미하게 발생할 때였지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기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때쯤 구석에 있는 거미가 한두 마리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살려줄게. 너네도 나방이나 잡아라. 지금 생각하면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말입니다. 이렇게 한 번의 방치는 익숙함에 속아 잊고 지내게 되더라고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때가 되어서야 정신 차리게 되고 현재는 많이 회복한 상태이지만 한때는 각각의 사육 선반이 거미와 거미줄 투성이었습니다. 이미 이때는 잡고 죽이고 해도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원산복귀였어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던 구조였던 것 같아요. 밀엄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밀기울의 사용도 증가하기에 당연히 화랑곡 나방의 양도 늘게 되었습니다. 그 날아다니는 화랑곡 나방을 먹이원으로 하는 거미에게는 말 그대로 천국이었을 겁니다. 먹이가 풍족한 거미들 또한 동반 증식한 거예요. 사실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 도달해서야 화랑곡 나방 박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랑곡 나방이 줄게 되자 먹이원이 떨어진 거미들이 이제 밀엄 사육장 내부 모퉁이에 거미줄을 엮어서 밀엄을 사냥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빗자루 등을 이용해 거미를 제거하느라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화랑곡 나방이라는 먹이 보급을 끊어서인지 번식 속도는 예전만 못해서 현재는 빠른 속도로 거미 또한 제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됩니다. 그때 처음에 한두 마리 보였을 때 꾸준히 제거하였다면 하고요. 응애는 진드기강에 속하는 진드기를 제외한 모든 절지동물의 총칭입니다. 주로 밀업농장에서 발견되는 응애는 가로응애인데 성충의 몸 길이는 0.4에서 0.5mm가량 되고 유백색으로 투명하며 가는 털로 덮여 있습니다. 이 벌레는 자연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충을 통해 번식하고 건조가 충분하지 않은 곡물에 기생하는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사실 저는 예전 집에서 조그맣게 밀엄을 사육할 때도 그렇고 현재 밀엄 농장을 하면서도 응애가 발생해서 사육상 문제가 생겼던 적은 없어요. 사육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하지만 예전에 응애로 고생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 밀엄이 아닌 집에서 햄스터를 키울 때였는데 햄스터에게 깔아준 톱밥에서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응애들이 온 집안에 퍼져갖고 아주 끔찍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몸을 벅벅 긁고 장롱이며 TV 선반이며 응애들이 기어다니고 햄스터 집을 청소해준 뒤에는 이미 늦은 상황이라 결국 소방서에 미리 얘기하고 훈증을 피워서 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응애는 참 암같은 존재입니다.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작은 곳에서의 발생도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킵니다. 이 경험 때문에 응애에 대한 공포로 더욱 밀엄 사육 환경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도 없잖아 있겠네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밀엄은 다른 곤충에 비해 비교적 건조한 환경에서 사육이 가능하므로
꼭 이 점을 활용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특히 사육통의 뚜껑을 닫는 것, 이거는 피하셔야 할 행동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밀업농장에서 응애를 겪어보지 않아 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집에서 응애 창궐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단언컨대 밀업농장의 응애가 창궐하면 적어도 6개월은 손해보십니다. 판로가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은 뭐 다시 시작하면 되지 할 수 있겠지만 판로가 만들어진 상태라면 진짜 피눈물 납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될수록 응애는 끊임없이 경계하셔야 합니다. 벼룩파리는 보통 촉파리랑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해충의 일종으로 주로 쓰레기통에서 서식 및 번식을 하는 날파리인데 암컷은 한 번에 알에서 100마리가량의 새끼를 치는데 생애 주기당 500마리가량을 번식한다고 합니다. 수명이 한 달 정도로 짧지만 이들을 방치해뒀다간 사육 공간이 벼룩파리에게 장악되는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니 보이는 족족 잡는 것은 기본으로 해야 하며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쓰레기통 주변이나 얼쩡거리는 벼룩파리가 밀업농장에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이 초파리와 벼룩파리의 차이점입니다. 초파리는 과일 등 신음식을 선호하지만 벼룩파리는 단백질에 반응합니다. 즉 밀엄과 번데기 및 성충의 사체에 벼룩파리가 꼬입니다. 사실 밀엄이 성장하는 사육 공간에는 벼룩파리를 볼 일이 없어요. 사체가 없거든요. 파리가 꼬이기 전에 밀엄들이 알아서 청소를 해버리니까요. 문제는 번데기가 있는 선별 공간과 성충들이 있는 산란 공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벼룩파리를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일단 성충들은 지난 영상 6화에서 말씀드렸듯이 주기적으로 살아있는 녀석과 죽은 녀석을 분리하여 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번데기는 아이템이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편백나무 톱밥입니다. 저희는 번데기를 잔뜩 모아놓은 사육통 안에 편백나무 톱밥을 위에 올려둡니다. 편백나무에는 피톤치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요. 피톤치드는 히라버로 식물과 죽이다라는 의미로 각종 벌레와 환경의 위협으로부터 편백나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편백나무 톱밥을 활용하시면 그 많은 번데기들 사이에서 일일이 죽는 번데기를 골라내어 주지 않으셔도 벼룩파리가 창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죽은 번데기가 계속 쌓이는데도 벼룩파리가 안 생기는 건 아니기에 기간을 정해서 톱밥이랑 싹 폐기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구독자 1000명대 공개하기로 한 번데기 선별과 참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인데 살짝 오픈이 되었네요. 그때 2달에 한 번 3만원가량 쓴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 편백나무 톱밥 구매 비용입니다. 여러분 1000명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